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홍콩 아트바젤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부산에서 진행하는 2025년 바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홍콩을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쉴까도 싶었는데 사실 이 바마는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마, 화랑미술제, 그리고 키아프 프리즈. 이거는 약간, 그리고 또 아트부산까지. 이거는 꼭 와야 되는, 꼭 가야만 하는 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바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오픈런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가이아 갤러리, 어느 아트 페어건 이렇게 개근상으로 나오는 갤러리죠. 이번 바마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게 VIP가 3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2시 45분 때까지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그래도 안에 가면 조금 있더라고요. 요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요거는 키티를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작품을 직접 파는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저작권을 좀 요즘 이슈 삼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 구매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바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복도가 굉장히 넓었어요. 뭐 이거를 어떤 분은 뭐 참여 갤러리가 조금 적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적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그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히 좀 이 사이즈가 넓다 보니까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편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거는 작년부터의 추세 같은데 보통 이런 호황 때는 팔리는 작가님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아트 페어를 가도 나오는 작가님들이 보통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년 기준부터 이렇게 페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가님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정말 신인이었던 작가님들, 예를 들어 여기 구준효 작가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작가님들이 예전에는 한두 작품만 걸려 있었다면 이젠 좀 더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페어를 차지하고 있더라. 저는 구준효 작가님께 실제로 커미션을 부탁드려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 고양이가 흰 색깔 털을 갖고 있는데 커미션을 부탁을 해가지고 작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전에 신인 작가님들이 이제 좀 사부작 사부작 발전을 하셔서 하나의 부스를 이렇게 한 켠을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좀 성장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윤희동 작가님 작품도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윤희동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도쿄 아트 페어를 갔을 때도 윤희동 작가님이 거의 개인 부스 같은 형태로 작품을 걸어 놓으셨었는데 뭔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국내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술경영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솔직히 작가님들이 보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예술경영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침 이렇게 뭐 전시 보러 왔을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게 되면은 무라카미 다카시의 판화 벽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옥션 시장이 불황이 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무라카미 다카시의 저 판화는 불패다. 거의 뭐 항상 비딩이 이루어지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패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매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좀 깜짝 놀랄 작품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저 뒤에 영상에 찍어 놓긴 했거든요. 저 무라카미 다카시의 원화 100cm 1m짜리 원형 작품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6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스에서 작품을 하나 샀는데 뭘 샀냐면은 하태임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을 이렇게 사부작 구매를 했습니다. 하태임 작가님의 원화를 보통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페어에 오면은 꼭 기념품 같은 거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런을 하면서 좀 마음에 드는 원화가 있으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하태임 작가님의 드로잉이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드로잉을 하나 또 기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제 소품 벽에 이렇게 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작품을 이제 계속 컬렉팅을 하다 보면은 컬렉팅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컬렉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나 SNS나 이렇게 좀 공개를 못하는 작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개를 하려면은 한 2년 뒤쯤에나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입이 근질근질 거려 죽겠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번에 바마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좀 재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소위 뭐 마띠에르 뭐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되게 특이한 거를 좀 표현을 한 작가님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작가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분명 아크릴 작품인 것 같은데 이거를 붓질로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감 표현이나 이런 뭔가 터치 표현이 확실히 좀 다른 작가님들이 이번 페어에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작가님들보다 이번에는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질감을 갖고 있는 작가님들을 영상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페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오픈방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막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친절히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약간 숫기가 없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조금 재밌었습니다.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이걸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 붓칼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감을 떠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 칼 같은 그 칼로 이제 작품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이제 사진 찍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돌아왔는데 작품이 팔려 있더라고요. 역시 좋은 작품들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무라카미 다카시의 플라워 큰 작품 초기 원화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상우 작가님의 호랑이 작품도 있었는데 가격이 꽤나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건 호황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황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괜찮네라고 하고 가서 작품 가격을 보면은 와, 작품 가격이 보통 호당 15에서 20은 아주 우습게 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 가격들이 예전보다 더 확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쵸. 작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올리면은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품 가격들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국내에서 하는 페어는 엔간하면 다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니다가 못 본 작가님들도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가님들이 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시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품 가격이 막 너무 비싼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우병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작가님도 활동을 너무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 저런 거는 뭐 가격이 비싸도 뭐 저는 되게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인데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 페어에 나오는 갤러리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갤러리 대표님들은 요즘 작품이 예전만큼 판매가 많이 되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꽤나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가는 리치몬드라고 하는 빵집 제과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커미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트페어에 이렇게 오면은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뭔가 커미션을 맡기고 싶다라고 싶은 작가님을 찾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싼 작가님 말고 정말 페어에서 처음 보는 신인 작가님인데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작품이 아니라 뭔가 내가 주제를 드리고 그걸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제 작품으로 받는 형태 그러한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페어에도 참여했던 서채아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작가님께 홍콩 아트 페어를 다녀와서 너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홍콩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김별 작가님의 작품인데 너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작가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개구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 들어가 있는데 작가님이 이제 가을 시리즈를 또 작품을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그리는데 뭐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노력 집약적인 작품이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번에 나오진 않으셨지만 이내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거든요. 지금 갤러리 나우에서 개인전을 이번에 시작을 하시는 작가님인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을 하는 콜라스트에 있다가 이번에 나온 작가님인데 너무 좋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임정 작가님 이번 페어에서 또 걔가 꽤나 좋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희조 작가님이랑 약간 풍이 비슷한데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작품에 담겨있는 느낌이랄까. 작품 가격도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지연 작가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약간 한지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작품을 그리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잘 걸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저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도 분명 크죠. 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장 목적으로 사는 작품들도 꽤나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구매했던 거 하태임 작가님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 하태임 작가님 원화를 이제 평소에 한 점 정도는 소장하고 싶었어가지고 원화를 소장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이렇게 이제 드로잉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 아트바젤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그 탕갤러리에 있는 윤엽 작가님의 작품을 한 점을 또 사부작했습니다. 윤엽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좋기는 한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품을 많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팅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있으면은 자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겠죠. 그리고 EJ 갤러리가 이제 좀 굉장히 비중이 컸던 갤러리인데 저기 알렉스 카츠 그리고 정광영 작가님 그리고 이배 작가님 그리고 우고 작가님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미디움까지 그리고 뒤쪽으로 갔을 때는 이배 작가님의 붓질 백호까지 그리고 저기 호크니 작품까지 뭔가 이런 좀 메이저급 작품들이 이 갤러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트 부산만 가더라도 저러한 메이저급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렇게 리세일로 판매하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 느낌의 갤러리가 별로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질감도 되게 좋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캔버스를 구긴 듯한 이러한 느낌의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봤는데 원래 여기 스마일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판매가 됐더라고요. 역시 좋은 작품은 판매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이런 노력 집약적인 작품이 또 매력적이라고 했죠, 제가. 이러한 작품들도 또 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스페이스 M인가 하는 갤러리였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러한 신인 작가님들, 신진 작가님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부스화 시킨 그러한 갤러리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트페어를 제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홍콩 아트바젤 갔다 왔으면은 이러한 국내 페어는 조금 심심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맛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 되게 비싸고 고급 엄청 큰 작품들을 보다가도 또 이러한 작품들을 보는 것도 또 재밌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필립 콜버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또 개인전을 한국에서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 그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진짜 딱 보이시죠? 엄청 넓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페어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거든요. 약간 두통이 막 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 없이 쾌적하게 되게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구 또 이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가구 의자 하나가 저 끝에 있는 나무 의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봤는데 웬걸 1억 3,500만 원. 아하 하고 보고 그냥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가님도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질감. 아무래도 제가 요즘 마띠에르에 조금 꽂힌 것 같아요. 마띠에르가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이 좀 가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작가님도 되게 신인 작가님이셨는데 뒤에 계시면서 막 작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작품을 들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런 캐릭터틱한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김선우 작가님, 우건 작가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중에 하나로 작품이 꽤나 눈에 보일 만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뭐 이번 그러니까 바마 아트 페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호황 때, 옛날 호황 때 이런 바마 같은 거 가면은 진짜 막 오픈런 하면은 막 착한 갤러리 거 막 뛰어가가지고 막 살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때만큼의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뭔가 이런 열기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아트 페어를 보고 싶다, 관심 있다, 이런 부산권에 사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산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상 끝나고 이제 와이프랑 곱창 먹으러 갈 건데, 뭐 이러한 재미를 가지면서 사부작 아트 페어를 보면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시간이 안 되시면은 제 영상을 대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사부작 영상 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다양한 아트 페어들 많이 있죠. 아트 부산도 있고요. 그죠? 아트 오에노도 있고, 뭐 제가 꾸준히 다 갈 테니까 여러분들 또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